네. 자, 오늘은 여러분 418페이지 분계 연습 먼저 하겠습니다. 결산 수동 분계 95분부터 할 차례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 분계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결산 수동 분계하고 자동 분계만 남아 있네요. 자, 95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에서 홍보차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을 구입하여 광고 선전비로 계상하였으나 기말 현재 미사용된 금액 130만 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했다. 대체한다 이거죠. 네, 우리가 이제 소모품 B로 처리했던 것을 나중에 그 소모품으로 대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산 정리분계입니다. 자, 볼펜을 홍보 목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광고 선전비로 처리했는데요. 사용을 하지 않은 게 130만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잡기로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30만 원 자산 증가하고요. 대변은 광고 선전비에서 차감해야죠. 광고 선전비 비용에서 취소시켜 주는 결산 수정분계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모품비로 처리했던 거를 소모품으로 대체하라는 그런 문제가 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96번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부산으로 업무차 출장 갔던 영업사원 박상준에 대한 출장비 지급액과 정산후 반납액이 결산일 현재 각각 가지급금 계정 30만 원과 가수금 계정 7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결산일 정산 분계를 하며 출장비는 전액 여비교통비다라고 했네요.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출장을 부산으로 갔던 사원에게 지급한, 그러면 가지급금이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30만 원 지금 자산 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정산 후 반납액, 그러니까 박상준 사원이 반납했다는 거죠. 7만 5천 원을 근데 가수금으로 잡아놨네요. 아직 그러니까 가수금이라는 것은 이제 임시 계정인데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수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가수금은, 박상준 사원이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여비교통비 정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27일 날 입금해서 이걸 가수금으로 일단 잡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산일에 정산분계를 해라. 이어서 결산일에 우리가 뭘 정산해야 되냐면 이것도 임시계정 정산, 이것도 임시계정 정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차감한 22만 5천 원이 다 여비교통비다 이런 얘기예요. 예. 30만 원 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7만 5천 원 회사 통장으로 입금시켜서 가수금 우리 회사가 잡아놨고 나머지 22만 5천 원이 전부 여비교통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계를 두 개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차변에 여비교통비를 22만 5천 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정리해야 될 건 가수금 정리해야죠. 박상준 거래처로 30만 원 가지고 갔죠? 그래서 30만 원. 가수금은 지급할 때 차변에 자산 잡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는 대변에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가수금이 아니고, 고치겠습니다.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가지급금이고. 그 다음에 가수금은 부채 계정으로서 우리가 가수금 잡을 때 대변에 잡아요. 부채 증가. 정리는 차변에다 하는 거죠. 가수금
박상준에게서 입금된 7만 5천 원을 이제 정리한다. 이거.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교통비 처리를 하면서 가지급금도 정리가 되죠. 가수금도 정리가 돼가지고 가지급금 제로, 가수금 제로가 되죠. 결산 때는 이 임시 계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가지급금이라든가 또는 가수금이라든가 또 현금 과부족 이런 것이 우리가 그동안 정리했던 임시 계정들이잖아요. 예, 이런 임시 계정들은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9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7번의 수동결산 내용은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부족하여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해 두었던 금액. 예. 그러면 여러분 부족했던 것이니까 현금이 나갔다고 회계 처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에 현금 잡았겠죠? 그러면 그 당시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있는 거예요. 예. 부족한 것을 그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해 둘 때는 여러분이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올까 대변에 올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현금이 부족했다는 것은 현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고보다 부족했겠죠. 그래서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과부족으로 했다는 거예요. 4만 원을. 이것 중에서 32,000원은 판매 직원의 시내 교통비 누락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32,000원은 차변의 여비교통비 확인이 됐고 잔액은 업무상 사용되었으나 결산일까지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면 8,000원을 알 수 없다는 거니까 차변의 비용 발생으로서 잡손실. 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대변에 정리하면서 차변에는 여비교통비 그리고 나머지 잡손실 이렇게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여비교통비 32,000원으로 밝혀졌고 8,000원은 안 밝혀져서 잡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합니다. 대변의 현금 과부족을 정리합니다. 4만 원은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다음 98번 보겠습니다.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을 24년 5월 1일에 차입하여 26년부터 5년간 균등액으로 분할 상환하고자 한다. 25년 결산일에 해당 금액에 대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장기 차입금이잖아요. 신한은행에 5억 원이. 그래서 우리가 장기 차입금에 대한 것은 결산 때마다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차기에 갚아야 될 상환해야 할 차입금에 대해서는 유동성 대체 분계가 필요한 거죠. 그게 결산 수정 분계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26년부터 5년간 균등 상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하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억이니까 26년에는 1억을 상환하죠. 자, 25년 결산 때 26년에 상환해야 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장기 차입금이 아닌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는 부채로 대체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대변의 1억 원이고 장기 차입금이 차변의 1억 원입니다. 예. 장기 차입금은 감소시켜 줘야 되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증가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죠. 자, 98변에 차변의 장기 차입금 감소 거래처는 신한 1억 원만 해당되니까요.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이 신한 1억 원. 네, 이렇게 유동성 대체분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라 하는 수동결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때 분계의 위치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대변입니다. 장기 차입금이 차변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을 감소시키고 유동성 장기부채를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즉 장기 차입금이 비유동 부채잖아요. 비유동 부채를 빼가지고 유동 부채 쪽으로 표시해 주는 것이죠. 다음에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가 기 발행한 사채에 대한 자료이다. 기말의 사채의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에 대한 상각비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이면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을 말하는 거죠. 자, 사채 액면 금액은 1억 원이고요. 사채 발행 금액이 9천만 원이면 1천만 원 할인 발행 차금이 생겼겠네요. 발행 때. 자, 사채의 액면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 상각비 계산을 미리 해놨네요. 네. 우리는 무슨 법으로 해요? 유효이자율법으로 하는 거죠. 유효이자율법. 그러니까 정액법으로 상각하지 않죠. 여러분 사채 부분에서 추가된 이론이라고 하면서 그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은 유효이자율법이다라는 것을 암기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 분계 회계 처리하라는 것은 좀 이 데이터만 가지고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상각을 할 때는 이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이자 비용하고 그 차변의 이자 비용, 그다음에 대변의 현금 나가는 이자 비용, 그죠? 예, 그 차액을 상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300만 원이라고만 알려주었기 때문에 호호 억지로 만약에 쓴다면 이거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죠. 잔액이 어디에 있어요? 사채가 대변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있는데 차감 계정은 차변에 있겠죠. 그러면 그걸 상각해 주려면 대변에 가야죠. 예, 대변에. 그래서 이제 차변에 오는 것은 그냥 이자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 300만 원.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99번은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분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차변에 이제 원래는 유효이자율법에 대한 이자 비용, 만약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가 대변의 현금으로 나가는 이자는 가령 7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그래서 이 차이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30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억지로 한번 맞춰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시의 회계처리거든요. 기말에 우리가 이자 비용을 인식할 때 요 이자 비용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분계가 돼야 되는데 데이터를 유효이자율은 뭐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몇 퍼센트다. 이걸 알려주어야 대변의 현금이 얼마고 차변의 이자 비용이 얼마다는 걸 아는데 지금 결론만 가르쳐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유효이자율법으로 300만 원이다. 요렇게만. 네, 그래서 요렇게밖에 쓸 수가 없네요. 다음 10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결산에 반영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반영을 합니까? 보험료라는 건 항상 선납을 하잖아요. 선납. 예, 보험료를 선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험료 미경과분에 대해서는 차기로 이연하는 걸 우리가 수동분계로 해줘야 됩니다.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알로 계산하기로 한다 그랬죠? 자, 보험료는 그 7월 1일 날 분계했네요. 그러니까 보험 기간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 6월 30일까지니까 미경과 기간이 6개월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6개월. 내년치 보험료 6개월치는 단기 보험료에서 취소시켜 가지고 차기로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1년 6개월이네요. 예.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이 되겠네요. 18개월. 네. 기간은 총 이제 24개월이에요. 2년이 보험을 2년 들었거든요. 2년. 예. 보험 기간이 예, 대상 기간을 제가 보통 보험이 1년이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2년을. 자,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 18개월이에요. 18개월치를 차기로 이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8개월치 계산을 하느냐? 자, 24개월 보험료가 여기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기에다가 400만 원 곱하기 18개월 나누기 24개월. 24분의 18개월로 계산하는 거예요. 400만 원 곱하기 18 나누기 24 이렇게 한다는 거죠. 300만 원 나오네. 미경과된 18개월분 보험료는 400만 원 중에 300만 원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300만 원을 우리가 결산에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을 차기의 보험료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잡아서 가지고 갑니다. 자, 100번의 분계가 3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요. 차변의 선급 비용 300만 원,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네요. 보니까 본사 건물 화재 보험료라고 그랬으니까 300만 원. 그래서 단기에 비용에서 300만 원을 차감시켜 주고 그것을 자산으로 잡아서 차기로 차기 이익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용의 이연. 101번 분계 볼까요? 6월 1일에 1년분 사무실 임차료 3,600만 원을 선불로 납부하고 임차료 비용이죠. 100번과 비슷해요. 보험료도 선불이고 여기서는 지금 임차료도 선불을 했네요. 6월 1일 날 1년치를.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 이게 달라지네요. 아까 100번에서는 보험료로 처리했었는데, 여기서는 선급 비용으로 자산으로 처리했군요. 기말 결산 시 필요한 회계 처리를 행하시오. 월할 계산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은 전부 자산자본화 쓰므로 경과된 사무실 임차 기간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100번과 반대. 100번은 비용 처리한 것을 미경과분을 차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자산으로 잡는 거고, 101번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우리 회사가 다 자산 잡아놨어요. 선급비용.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에 해당되는 것은 비용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단기에 해당되는 게 언제냐? 몇 개월이냐? 1년분 중에서 6월 1일부터 임차를 했으므로 7개월이 되겠군요. 그죠? 6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러면 1년분 임차료 3,600만 원 곱하기 7 나누기 12 하면은 7개월치 임차료가 나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가 뭐죠? 2,100만 원 나오나요? 네. 그래서 2,100만 원을 우리가 임차료로 비용 발생시켜주면 됩니다. 사무실 임차료니까 800번대 임차료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101번 분계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차변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 800번대 2,100만 원. 대변은 이걸 이제 자산에서 감소시켜 줍니다. 선급 비용으로 잡았던 거죠. 선급 비용을 2,100만 원 감소시켜 줍니다. 자산 감소.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아까 100번에서는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비용 취소. 100번과 101번이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100번에서는 미경과분을 자산 잡는 거고 101번에서는 경과분을 비용 처리하는 거고. 자, 이제 10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월 1일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이자 수익에는 차기에 속하는 이자 수익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차기에 속하는 것을 가지고 차기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것은 수익의 이연이 되겠습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매월 1일이니까 이제 마지막 달은 12월 1일이 되겠는데 12월 1일 날 받은 이자 수익에는 100만 원이 차기 것이 속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100만 원 빼가지고 차기로 가져가려면은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자, 100만 원을 수익을 차감시키려면 수익 발생은 대변이기 때문에 차감을 하려면은 차변에다 차감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 취소. 대변에 부채로 잡아요. 선수 수익 100만 원 부채 증가.
이러한 정리를 우리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아까 100번은 요게 이제 비용의 이연이었고요. 이건 비용의 이연. 그리고 지금 방금 한 이 102번은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결산 정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FAT 1급을 준비하면서도 비용의 이연이다,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예상이다, 수익의 예상이다. 이런 수정분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죠. 103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과 장기 차입금에 대한 내용이다. 정기예금하고 장기 차입금. 정기예금은 자산이고 차입금은 부채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아, 이거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예금에서는 이자 수익을 발생시키고 차입금에서는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단 이자 계산은 월할 계산으로 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네. 그러면 예금에 대한 이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수익. 그럼 이자 수익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예금을 7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면 7월에 했다. 월할 계산이니까 그냥 7월 10일이든 7월 20일이든 7월이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1월 미만은 1월로 하는 거니까. 자, 만기는 26년 7월 10일인데 1,000만 원을 예치했고요. 이자율이 연 6% 이렇습니다. 이자 지급은 만기 때 우리가 받는 건데요. 우리가 현금주의가 아니고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자,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러면 6개월이죠. 6개월. 네, 6개월의 이자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예상해서 발생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6개월치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1,000만 원 곱하기 6%. 그러면 60만 원이죠. 거기에 6개월이니까 절반이죠. 12분의 6 하면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기예금 먼저 분계를 30만 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잡아요. 30만 원을. 그리고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해요. 30만 원을. 네. 자, 그러면 정기예금에 대한 수익은 예상을 했습니다. 결산에 반영을 했어요. 자, 그 밑에 차입금이 있어요. 발생한 날 10월 1일이에요. 자, 10월 1일. 만기는 27년 9월 30일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연이자율 7%로 했고요. 이자 지급일을 보니까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에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예요. 6개월씩 후지급 상태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급을 안 했지만 경과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예상해 가지고 발생시켜 줘야 돼요. 경과된 기간은 몇 개월이냐면은 10월이니까 10, 11, 12, 3개월입니다. 그러면 3개월치의 이자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7% 하고 나서 곱하기 3 나누기 12 이렇게 12분의 3으로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보면은 5천만 원 곱하기 7% 곱하기 3 나누기 12개월 87만 5천 원이 나오네요. 87만 5천 원으로 계산이 되는군요. 자, 그러면 분계가 하나 더 필요하죠. 차변의 이자 비용 87만 5천 원 대변의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로 졌습니다. 87만 5천 원. 그래서 위에 있는 분계는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는 정리 분계이고요. 밑에 있는 요 분계는 비용의 예상. 그래서 수익의 예상은 미수 수익으로 우리가 자산 잡고 비용의 예상은 미지급 비용으로 부채 잡습니다. 다음은 10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기말평가를 반영하시오 이랬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라 이거죠. 단 현재까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였다. 현재까지인 거 보니까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자, 단기매매증권 취득은 1,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31일 시가가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부 금액은 900만 원으로 이미 평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12월 31일 시가가 950만 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결산 수정분기를 해야 할 거는 요 차이에 대한 것만 수정분기하면 됩니다. 요 차이에 대한 거. 50만 원이 증가했죠? 50만 원만 회계 처리를 그냥 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과거에 요 부분까지 반영해 가지고 결산 수정 분기에 반영하죠.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한 결과가 단기에 손익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본에 반영되어 있는 과거의 평가 결과를 단기 평가 때 또 반영을 감안해 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매도 가능 증권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평가할 때마다 단기의 손익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전기에 평가했던 거에 대해서는 요 결과만 알면 돼요. 결과만. 그래서 900만 원짜리가 950이 됐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회계 처리만 하면 됩니다. 자, 50만 원을 증가시켜줘요. 자산 증가. 그리고 50만 원을 수익으로 인식해요.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됩니다. 얼마 전에 결산 문제 풀 때 여러분 이 문제 나왔죠? 1번 문제가 이 문제였죠. 그래서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얼마가 증가했느냐? 50만 원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는데 개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페이지가 딱 떨어져 가지고 네. 책 접어놓기 편하게 그냥 여기서 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분계 연습은 이 페이지 419페이지까지 우리가 했고요. 420쪽 접어놓으시고 다음 분계 시간은 요거 하면 되겠습니다.